일상이 그리울 때는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는 라디오 책갈피 FM 93.5 이칸도 함께 라디오 책갈피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 모퉁이에서 오래된 필름 3통이 나왔습니다. 언제적 필름인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언제 구입하고 언제 찍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아주 오래전의 필름이었습니다. 하물며 다 찍은 필름인지 아직 사진을 찍지 않은 카메라에 들어가지도 않은 새 필름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도르르 필름통 안에 필름을 펼쳐볼 수도 없고요. 한참을 만지작거리다가 밖에 나오는 길에 사진 현상소에 필름을 맡겼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사진을 찾으러 현상소에 갔는데요. 세상에나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시간의 그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지인과 함께 찍은 사진, 일산을 기록한 사진, 여행 갔다가 카메라에 담은 사진들. 아 맞다, 여기 한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과 한참을 잊은 채 지난 시간들이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엔 언뜻 부분적으로만 기억나던 사진 속의 시간들이요,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진은 보자마자 언제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바로 생각나기도 했는데요. 어떤 건 한참을 보아도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멈춰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퍼즐처럼 그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고 그제서야 그때의 기억들이 연결되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쭉 훑고 지나갑니다. 서랍 속에서 우연히 찾아내지 못했다면요,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기억들,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지난 삶의 한 부분들, 한마터면 휴지통에 버렸을지도 모를 낡은 필름통처럼 몇 조각의 소중한 기억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렇게 잊고 살아갈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방청소, 방정리, 그 이야기를 또 하게 되네요. 결국은 4주 한 달을 꽉 채웠습니다. 올해 들어 대대적인 방청소와 방정리를 했다고 이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방정리를 하는데 책상 서랍도 오랜만에 뒤집어 다 쏟아내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인 거예요. 서랍 한쪽 구석에서 오래된 필름 3통이 나왔는데요. 알고 보니 거의 20년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현상을 안 하고 그냥 필름 통 안에 넣은 채 서랍에 넣어뒀던 거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요, 필름 현상소에 가서 확인하기 전에는요, 그 필름이 다 쓴 필름인지 아직 사진을 찍지 않은 새 필름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도 이제 무거우니까 안 가지고 다니죠, 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다 찍다 보니까요, 필름 카메라를 만져본 기억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가물거립니다. 그렇게 서랍 속에 있었는지도 몰랐던 필름과 그렇게 사진으로 인화해서 보게 된 20년 전 모습과 풍경은요, 한참의 세월을 거슬러 한참의 시간 동안
그 기억 속에 가득 머물게 했습니다. 사진 속의 지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라디오 책갈피 오늘 준비한 첫 곡 듣고 올게요. 스탠딩 에그가 부릅니다. 오래된 노래.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너일까봐 한 번 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날 생각하며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 사랑이 그대로인 것처럼 발걸음이 여길 찾는 것처럼 꼭 만날 거야 지금 이 노래처럼 날 사랑하는 네 맘도 같을 테니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운명처럼 아니면 우연처럼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만날 수 있다면 너에게 나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널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듣기 앞서 서랍 속에서 우연히 찾은 오래된 필름통과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대부분 찍으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딱히 예전 필름 카메라처럼 사진으로 인화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필름카는 필름 카메라죠. 인화하지 않으면 사진을 볼 수 없으니까요. 필름 한 통 사진을 다 찍으면 현상소에 맡겨야지만 인화해서 사진을 볼 수 있었죠. 얼마 전 같은데, 물론 요즘도 다시 복고풍으로 클래식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 아니고서는 뭐 동호회라든지 취미로 하지 않는 이상은 필름 카메라로 찍는 경우들은 많지 않죠. 대다수는 일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하죠. 그래서 가끔은요, 여행 갔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필름 카메라로요, 예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필름 한 통을 다 못 찍었을 때는 나중에 사진을 더 찍어서 한 통을 다 채우고 나서야 사진관에 맡겨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필름 한 통이 장수마다 팔긴 하지만 보통은 사진 24장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한 통을 다 못 찍었을 때는 정말 여행 갔다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한 통을 다 못 채웠다. 아니면 한 통 채우고 두 번째에 반절 정도를 태웠다. 그러면 사진을 보고 싶어도 꾹 참고 한 통을 다 찍어서 채울 때까지 궁금해하거나 기다릴 때도 많았습니다. 요즘이야 스마트폰으로 찍고 보고 싶을 땐 폰의 갤러리, 사진첩에 가서 언제든지 볼 수 있긴 한데요. 예전 필카처럼 기다림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생각하면 그립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폰에 있는 사진과 필름 인화한 사진의 느낌은 다르잖아요. 사진은 다시 인화하기 전까지는 딱 그 한 장만의 사진이 있기도 하고요. 사진이 훼손되거나 다를까봐 소중하게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보관한다고 나중에 현상소에 가서 맡겨야지, 인화해야지, 현상해야지 했던 필름 3통이 거의 20년 동안, 20년 만에 세월이 지나서 사진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 20년 전 정도에 이거 나중에 밖에 나갈 때 사진관에 맡겨야지 하고 서랍에 넣어놨는데 깜빡하고 다른 거에 밀려서 한 귀퉁이 구석에 있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서랍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만 계속 가까운 데 놓다 보니까 뒤로 밀려서 제가 모르고 있다가 올해서야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현상소에서 맡겼던 사진을 찾아서 봤는데요. 정말 잊고 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한참 동안 사진 속에 기억들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장소도 그렇고요. 함께 사진 찍은 지인들의 안부도 궁금하고요. 사진 속 지인들 중에는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 사람도 있지만 언젠가부터 소식이 안 닿는 지인들도 있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보고 싶기도 했고요. 필름 속에 오랜 시간 보관되어 있다가요. 거의 20년 만에 현상하고 인화해서 사진으로 그 기억들을 만난 거예요. 이처럼 기억과 시간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잊고 있다가 그것을 찾았을 때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눈오리도 그렇습니다. 늦은 밤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보닛 위에 눈오리를 열심히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는 한 남성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는데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이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라디오 책갈피 52회 방송을 너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남성이 눈오리를 다 만들고 만일 진열해 놓은 그 눈오리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었다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사진을 보면 눈오리를 만들었던 기억이 그 무렵의 상황과 함께 떠오를 겁니다. 눈오리는 오래 보관하고 싶어도 날이 따뜻해지면 곧 녹아버리잖아요. 하지만 폰의 사진은 그때의 기억을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불어 그 이야기도 했었죠. 만일 눈오리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면 과연 그 눈오리가 녹을까 안 녹을까? 만일 녹는다면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스르륵 녹아갈지 그런 궁금함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얼음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실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한동안 눈오리가 냉동실에서 녹지 않고 처음 만들었던 모습대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그렇다면요. 냉동실을 여는 순간 그 눈오리를 보면서
눈오리를 만들었던 그때의 그 시간과 그 기분과 그 추억들이 냉동실에 문을 연과 동시에 열리지 않을까,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동실 문을 열면 차가운 냉기가 확 하고 다가오는 것처럼요. 그 추억들도 냉기처럼 확 다가오고 떠오를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기억은 나죠? 방송이니까 누군가에게 수제 비누를 선물 받았는데요. 서랍에 넣어뒀다가 그 서랍을 열었을 때 그 서랍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비누향은요. 그 향뿐만 아니라 그 비누 선물을 했던 사람과 그 순간도 함께 서랍 속에 담겨 있다가 향과 함께 뿜어 나오고 풍겨 나오곤 합니다. 지인과 함께 갔던 커피 볶는 카페는요. 다음에 그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카페 안에 가득한 그윽한 커피향처럼 지인과 함께 했던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 타임캡슐이라는 게 유행했었죠. 내가 아끼거나 기념될 만한 물건을 캡슐에 넣어두고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꺼내 보는 거. 타임캡슐이 특히 2000년 무렵 됐을 때 밀레니엄이라고 하면서 유행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캡슐 안의 물건을 다시 보면서 한참의 시간, 이전의 기억들을 만나기도 했죠. 나에게 쓰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여행지에 가면 느린 우체통이라고 해서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6개월이나 1년 뒤에 우편 발송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인에게 편지를 써도 되고요. 많은 분들이 나에게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아마도 편지 봉투를 뜯어서 편지를 꺼내 읽는 순간은요. 마치 카페 문을 열면 그윽한 커피 향이 나는 것처럼 낡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을 찾거나 서랍 속에 가득한 비누향처럼요. 만일 느린 우체통을 통해 1년 전에 나에게 쓴 편지를 받아본다면 그때 그 느낌은 어떨까요? 아니면 지금의 느낌을 담아 1년 후에 받아볼 수 있는 편지를 쓴다면요. 받는 이 수취인은 어떤 분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만일 나에게 쓰는 편지라면 어떤 기억을 적고 담고 싶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쉐비와 날바가 함께 부릅니다. 모닝 커피. Oh, I wake up with a headache. I think I might have slept late last night. Put my face in to my pillow, saying sorry. I will make notes. I will fix my sleep schedule tonight. Oh, I might. I'll try, but now I just need to wipe the sleep out of my eyes. I know I won't make it out of my bed if I keep biding my time. I just need some coffee in the morning, no sugar or tea, 'cause I can feel my eyelids falling, they're trying to sleep. But if I take a sip of caffeine, then surely I'll be awake until the evening, until we go back to sleep. Now I'm waiting, water's boiling, half asleep I'm swaying left and right. But suddenly the rich aromas drift up to my face, and now I'm thinking, am I gonna stay awake Today I just need some coffee in the morning, no sugar or tea, 'cause I can feel my eyelids falling, they're trying to sleep. But if I take a sip of caffeine, then surely I'll be awake until the evening, until we go back to sleep.
쉐비와 날바가 함께 부른 모닝커피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53회 방송이고요. 라디오 책갈피가 라디오 전파를 타기 시작한 후 지난주 52회 방송이 방송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1주년하고 한 회의 방송이 더해진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라디오 책갈피의 지난 1년 동안의 방송, 총 52회의 방송, 52번의 만남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했던 이야기를 정리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책갈피부터 들춰볼게요. 먼저 라디오 책갈피 첫 방송은요, 1회는요 2월 19일 2024년 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때의 떨리고 설레던 마음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날은 라디오 책갈피 방송을 하게 된 프롤로그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에 관한 소개였습니다. 2회의 방송은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이야기, 저마다 지난 세월과 상황만큼이나 시간이 빠르게 달리 느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3회는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라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4회는 인디언식 이름 짓기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5회는 IQ 이야기를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 IQ가 높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라디오를 많이 들으면, 음악을 많이 들으면 IQ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회는요, 책 소공녀에 나오는 뭐뭐 한 셈 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과 더불어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마음속 소망을 이뤄주는 주문도 나눴었는데요. 주문으로는 야발라바 히기야 야발라바 히기야 야발라바 히기야 모아이마모 하이루라 네, 도 있었고요. 아브라카다브라, 하쿠나마타타, 비비리디 바비디부, 카르페디엠, 짐살라 빔, 그리고 수리수리 마수리 등이 있었습니다. 7회는 꽃화, 모양양, 해년, 빛날화, 화양연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8회는 건전지가 다 되어서 멈춰버린 시계를 이야기하면서요, 시계에 건전지를 바꿔놓는 동안엔 시계가 잠시 쉬듯이 바쁜 와중에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눴습니다. 9회는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두 가지 색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오래 기억되는 색, 다른 하나는 서서히 잊혀지는 색이었는데요. 이처럼 오래 기억되는 시간과 잊혀가는 시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10회는 컴퓨터 키보드 덮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키보드 덮개를 걷고 나니까 컴퓨터 자판이 마치 새 것처럼 좋았는데 라면을 먹다가 자판에 쏟거나 국물이 튈까봐 걱정이 되어서 다시 키보드 덮개를 덮었다는 이야기. 덮개를 덮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컴퓨터의 자판을 보호해주는 키보드의 덮개처럼 우리에게도 덮고 보호해줄, 감싸 안아줄 그 무언가가, 그 누군가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1회는 하늘색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하늘을 봤는데 정말 파란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파란 하늘이었다는 이야기.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늘 저렇게 파란 하늘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파란 하늘보다 뿌연 하늘, 회색빛 하늘일 때가 많았다는 이야기. 이와 함께 색깔, 색감에 대한 말을 나눴고요. 오늘의 마음, 오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을 담은
표현할 마음을 나타내는 색은 어떤 색일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0위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감각하게 놓치고 지나는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커피보드에 물을 올려놓고 잠시 후 보글보글 들려오는 물 끓는 소리예요. 분명 평소에도 물 끓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새삼 어젯밤에는 그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동안 이처럼 흘려버렸던 소리가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이야기, 일상에서 그리고 주변의 관계에서 오고 지났을 마음의 소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3회는 끝맺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투명 접착 테이프를 사용할 때면 늘 그 끝을 찾아 헤매는 테이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지? 그 시작점을 찾고 끝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테이프 사용을 한 후 다음에 사용하기 편하게 끝 마무리, 끝 맺음을 잘 해야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이야기와 함께 일이나 관계에서도 늘 그 끝맺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과 끝을 투명 테이프처럼 깔끔하게 이어갔으면, 그런 인연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도 나눴습니다. 13회는 길을 걷다가 되돌아보거나 하늘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 자신을 잠시 되돌아보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시간에 듣게 되는 음악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음악을 듣는다는 것, 음악을 듣는 시간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잠시 나를 되돌아보거나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는데요. 라디오 체크할피 청취자 여러분의 선곡 리스트가 궁금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5회는요, 기다리는 마음과 일상에서 다르게 느껴지는, 다르게 다가오는, 다르게 지나가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 느껴지는 신호등 빨간불과 차를 타고 갈 때 느껴지는 신호등 파란불의 시간 차이에 대한 상반된 느낌의 이야기였는데요. 시간이 빠르게 흐르지만 그 시간도 받아들이기 나름일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6회는 밤하늘에 뜬 별을 이야기하면서 태양과 지구와 달과 별, 중력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상에서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중력, 내 마음속의 중력에 대한 생각도 해봤고요. 잠시 우리 일상에서, 우리 주위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 빛, 별빛처럼 사람 간에도 반짝이고 비춰주는 빛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7회는) 손편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편지지에 펜으로 글 한자 한자 적어내려가면서 종이에 담았을 마음과 생각들이었죠. 요즘은 온라인 SNS 문자나 스마트폰 메시지로 소식을 전하고 글을 전하니까요, 훨씬 더 빠르고 편해지기는 했는데요. 가끔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종이에 글을 쓰고 시간이 걸려 우편이 배달되고 그러한 시간에 담긴 정과 마음이 그릴 때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빨간 우체통, 공중전화 등 우리 곁에서,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기억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18회는 아침에 면도를 하다가 면도날에 턱을 베인 이야기, 베인 상처가 아물 때쯤이면 언제나 그랬듯이 지난 기억들도 한동안 함께 잊혀져 갈 것이라는 이야기. 하지만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생각 나눔이었고요. 턱에 남은 베인 상처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운의 증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상처가 생겼을 때 분위기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뭔가 나만의 특별한 방법과 기분이 우울할 때 기분을 업시키는 나만의 노하우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19회는 비 오고 그친 날 우산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무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20회는요, SNS에 적은 몇 글자, 올 가을엔 점점점에 대한 지인들의 댓글을 소개하면서 가을에 하고 싶은 일들이나 계획과 바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1회는 지인의 바뀐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린다는 말에 그런 새로 바뀐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려 이 말부터 시작해 빈말과 거짓말 그리고 선한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22회는 비 오는 날 우산으로 비를 가리는 대신에 비를 다 맞으면서 허리를 굽힌 채 우산을 지팡이로 짚고 가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상대적인 생각이나 상황에 관한 내용과 생각을 나눴습니다. 23회는 주말 카페에서 몇 시간 동안 소파에 홀로 앉아 통유리벽 창밖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던 손님,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과 그러한 생각, 그러한 상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24회는 무더운 여름날 더위를 지나는, 더위를 이기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25회는요) 고속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가득한 승객들을 보다가 이 중에서 내가 가장 나이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내가 가장 많은 것, 많을 것 같은 것, 또는 내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거나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거나 즐길 수 있는 것, 나의 개성, 나만의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6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에피소드와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물론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수 있지만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주위를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요, 지금처럼 라디오 책카페 방송을 듣는 것도 내가 듣고 싶으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내 맘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방송 함께 하고 계시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기억들, 그리고 그때 대체했던 이야기 등도 있었습니다. 27회는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면서 폐지를 주워 담는 손수레의 종이상자들이 바람에 휘리릭 날아간 이야기로 시작했죠. 그 날아간 폐지를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또는 주워서 손수레에 갖다 놓는 시민들의 모습과 내용으로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감시의 눈과 마음의 눈에 관한 생각들이었어요. 28회에는요, 지인의 SNS에서 본 92세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버렸다라는 이야기였죠. 마지막에 웃는 것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더니 평소에 자주 웃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는 이야기. 웃는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둘 더 사라지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내가 나이 듦을 생각하거나 지난 시절, 지난 시간을 그리워하는지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29회는 고속버스 기사님이 고속도로 건너편에서 마주오는 버스를 향해 손인사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많은 비슷하게 생긴 버스 중에서 어떻게 같은 회사 버스만 찾아 골라서 손을 들어 인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만 보여 라는 말처럼 많은 군중이나 풍경 안에서도 유독 유난히 내 눈에 잘 들어오는, 내 눈에 딱 띄는 사례들과 상황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이처럼 내 눈에 들어오는, 유난히 나에게 잘 보이는 것이나 내 눈에 잘 띄는 상황이 어떤 것일지, 그만큼 익숙하거나 관심 있는 것, 소중한 것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30회는요, 지인이 저에게 칸두쌤은 웃는 표정이 좋아요, 미소 짓는 게 좋아요 라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짓다에 담긴 다양한 의미와 내용, 사례를 함께 나눴습니다.
31회는 아침에 들었던 노래가 하루 종일 흥얼거려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흥얼거려짐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했습니다. 흥얼거려짐은 중독성과 전염성이 있다는 거였고요. 흥얼거려짐은 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공간이나 상황일 수 있다는 말도 했었죠. 그러한 흥얼거림은 아른거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32회는 지인의 흘러내리는 안경테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안경테가 자꾸만 흘러내리는데 지인은 그게 익숙해져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는데요. 누군가 그것을 안경테가 흘러내린다는 것을 알려줄 때서야 아 맞다 안경테 고쳐야지 하고 인식하기도 합니다. 살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용하는데 함께하는데 큰 영향은 없지만 불편한 것들, 그런데 그 불편함의 수리를 미루다가 익숙해지는 것들, 익숙해져 버리는 상황과 경험들이죠. 어쩌면 그건 제품이나 상품처럼 물건만은 아니고요. 사람 간의 관계나 건강, 내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33회는 늦은 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멀리 보이는 마을의 불빛과 가로등 불빛을 보다가 밤하늘의 별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까만 밤 하늘에도 별빛이 있고 까만 밤 마을에도 별빛이 있는 셈이죠. 별 생각을 다 한 거였어요. 그날은 그렇게 별 생각, 별 이야기를, 별별 소리를 한 시간이었습니다. 34회는요. 한 권, 두 권,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린 책들이 천장에 닿을 듯 말 듯 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종이 상자마다 책들을 가득 채우고 그 종이 상자를 또 쌓아둔다는 이야기, 그래서 정작 책이 보고 싶을 땐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그렇게 소중하게 넣어둔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시간이 지난다는 이야기로 시작했고요.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언젠간 쓰겠지, 쓸 때 있을 거야 한다는 생각으로 쓸데없이 모으고 쌓아두기만 한 것들이 많다는 말을 하면서요. 이렇게 쌓아두기만 하는 것에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계획이나 걱정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쌓아두지 않기, 지금 있는 것부터 소중하게 만나기, 버릴 건 버리기 등으로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30회는요. 책 사이에 책갈피처럼 꽂아둔 꽃을 발견하고 그때의 순간과 기억이 떠오른다는 이야기였죠. 서랍 속에 넣어둔 커피 원두를 발견하고 그때의 상황과 기억이 풍겨난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지난 시간이나 기억들을 마치 시간을 멈추고 담아놓듯이 기억과 추억을 꽂아두듯이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것을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이 떠오를지, 그리고 마치 책갈피를 끼워두는 것처럼 일상에서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은 언제였을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36회는 헤드폰을 빌려간 지인이 헤드폰이 헐겁다며 헐겁다고 말하면서 헤드폰이 너무 커 이렇게 말하면서 돌려줬는데 저는 크지 않고 적당했다는 이야기. 지인들 간의 냉한 분위기를 좀 더 나아지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간의 분위기가 다시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하늘을 향해 둥둥 뜬 풍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야기와 함께 사람 간의 관계도 헐겁거나 조일 수 있지만 그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때로는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 풍선을 처음 가져왔을 때의 설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심함이 될 수는 있지만 설렘의 지난 기억은 놓치지 않게 손으로 꼭 쥐고 있어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37회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을 하는데요. 카페 안에서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밖의 풍경을 본 이야기, 따뜻한 온기와 잔잔한 음악과 그윽한 커피향이 가득한 카페 안에서 밖을 바라본 창밖의 풍경도 따뜻해 보였다는 말을 했고요. 실제로 카페 밖에는 알고 보니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도 바쁘게 걸어간다는 말을 하면서 카페의 유리창이 마치 필터와 같다는 생각을 나눴습니다.
안에 따뜻한 카페에 앉아서 바라보는 밖의 풍경과 실제 추운 바람이 부는 밖의 상황은 다르다는 이야기였죠. 서로 간의 입장 차이와 비슷한 상황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카페 유리창이 필터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만일 필터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0회는 필요에 따라서 뭔가를 적을 수도 있고 비워둘 수도 있는 서류에 비어있는 란, 비어있는 칸, 공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비어있는 공란을 보면 무언가 적어야 할 것처럼 압박감이 들거나 아니면 허전한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이와 달리 여유가 느껴질 때도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는 단지 서류의 공란뿐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내는 공간에서도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것보다는 공란처럼 비어있는 공간에서 마음에 더 여유를 갖거나 이 공간을 채울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란은 여백과도 같아서 여유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공허함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적절한 공란과 채워감, 적당한 여백과 채워감, 비움과 채움이 서로 적절하고 적당하게 필요하다는 내용도 함께 했습니다. 39회는 빠르게 지나가는 가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단풍빛이 물들다, 가을에 물들어간다, 가을에 스며든다, 가을을 담다 등 가을에 대한 언어의 감성과 표현을 나눴습니다. 이와 함께 가을 여행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죠. 40회는요. 비와 관련한 노래, 그리고 비 오는 날에 떠오르는 음악들을 함께 들으면서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비와 관련한 추억도 함께 했습니다. 41회는 겨울이 시작해 털 옷을 입으면서 타닥거리며 발생한 정전기 이야기로 시작했죠. 손잡이를 잡을 때 찌릿하고 전해지는 정전기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정전기는 때로는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짜릿한 상황이나 기억, 경험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트러블처럼 뭔가 나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쭈뼛거리는 순간도 있고요. 이처럼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첫눈에 반하는 것처럼, 전기가 통하듯이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찌릿하고 전기가 오는 것처럼 기쁘고 기분 좋은 순간과 상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42회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새삼 더 소중하게 생각되는 요즘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새삼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인 것처럼요.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이 평범한 일상이 평범해 보이는 듯한 일상이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상이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묵묵하게 만들어가는 일상이 있기에 오늘이 있는 거라는 내용으로 이어갔습니다. 더불어 촛불과 상록수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43회는) 한 해를 마감하는 미술전이 열리고 있는 갤러리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할 때 멀리에서 한번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요. 책을 볼 때도 다 읽은 후에 앞장에서부터 다시 넘겨보거나 책을 처음 볼 때 앞장의 목차를 먼저 살펴본 후 책을 읽으면요. 이해와 감상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1년이라는 한 해를 정리할 때 내 자신과 일상을 약간 뒤로 물러나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하고 전체적인 목차를 점검해볼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44회는 청취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크리스마스와 관련한 추억들과 선물 이야기로 함께 했습니다. 물론 저의 크리스마스 성탄절 추억 이야기도 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이야기 중에 산타클로스, 산타 할아버지에 관한 내용과 선물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우리가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하고 선물을 나누고 하는 건요. 우리가 우리 주위를 바라보자, 감사하자 하는 마음에서부터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나를 되돌아보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보듬어 주고자 하는 마음,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희망을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45회는요. 모임 장소나 회의에 갔는데 어떤 때는 가장 막내일 때가 있고
어떤 자리는 가장 연장자일 때가 있다는 이야기. 어렸을 때 TV에서 흔하게 보았던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요. 한 텀의 시간이, 한 터울의 시절이, 한 세대의 지남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했고요. 예전에 든든한 버팀목과 뜨거운 햇살 아래 그늘을 만들어준 나무처럼, 그런 선배처럼, 그런 선배의 나이가 이제 되어간다는 말과 함께 그만큼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6회는요. 새해를 맞이해 책장과 방 정리를 하고 달력을 걸고 시계 타이머를 새로 고침하고 다시 땡 하고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은 마음과 바람을 담았습니다. 더불어 한 해에, 한 달에, 하루에 소중한 일들에 관한 이야기, 계획과 메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새해, 벌써, 계획과 바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온 날이었습니다. 47회는 올 겨울 하얗게 내린 한방눈 이야기를 하면서요. 겨울에 흔하게 생각되는 하얀 눈도 따뜻한 지역에서는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할 만큼 흔하지 않고 소중한 것일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으로 생각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환경도 최근에는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의 사랑도 그렇고요. 지인들의 배려에 대한 감사도 그렇고요. 흔하고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켜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이정표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좋은 글귀, 명언, 격언, 자신과의 약속 등 올해 마음의 이정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48회는) 2025년 새해 들어서 2025년이라고 해야 하는데 아직도 2024년이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는 이야기로 시작했고요.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지는 시간은 과연 얼마만큼일지, 물론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 익숙해지는 것의 시간은 서로 다를 거예요. 일상에서 익숙해지는 것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49회는 느려진 컴퓨터를 포맷하고 새롭게 세팅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요즘 새해 시간들이 그처럼 세팅하고 재부팅하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절에 받는 종합 선물 세트와 과자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 중 비스킷통 이야기를 하면서 과자와 비스킷을 골라 먹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과서 귀퉁이에 그린 그림 한 장 한 장을 쭉 빠르게 넘기면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이야기,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하루하루의 일상도 비슷할 거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에 그린 그림과 한 컷 한 컷의 사진이 이어져 애니메이션과 영화가 되듯이 하루하루가 모여 365일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50회는 지인들과 이야기 중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1월이 지났다는 말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공감했다는 말과 설마 아무것도 안 하고 1월이 지났겠냐는 또 다른 지인의 말에도 공감이 됐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사과를 깎는데 껍질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동그랗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사과나 연필을 예쁘게 잘 깎았던 엄마를 보고 부러워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엄마의 그리고 아빠의 시간이 되어가는구나, 시간이 그냥 헛되게 지나는 게 아니구나, 매일이 똑같은 것 같은데 모르는 사이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벌써라는 시간이 알고 보면 그냥 벌써가 아니었던 겁니다. 51회는요, 가방에 이어폰을 넣을 때 유선 이어폰이죠. 줄이 엉키지 않게 잘 정돈해서 넣었는데 가방에서 꺼낼 때 보면 이어폰 줄이 늘 엉키고 꼬여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했고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이어폰 케이블의 꼬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삶에서도
일과 관계 등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곤 한다는 내용으로 이어갔습니다. 눈이 많이 온 날, 집 앞에 눈을 치우다가 들었던 생각과 타인의 시선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52회, 드디어 지난주 방송입니다. 52회는요, 제법 눈이 많이 왔던 날, 밤늦게 눈오리를 만들고 있는 풍경과 눈오리를 만들면서 설레거나 바라거나 상상했을 그 마음에 관해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 다음날 아침 눈오리를 보면서 웃음 가득하고 행복했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 선한 영향력에 대한 생각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52회 방송은 라디오 책갈피가 방송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책갈피의 첫 방송 1회부터 지난주 방송이었던 52회 방송의 주제를 짧지만 메모처럼 요약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책갈피 53회 방송입니다. 지난 방송 이야기를 함께 하다 보니까요, 그 시간들이 말 그대로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쑥 지나가고 아른거리네요. 기억이 새록새록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마음 따뜻하게 와닿습니다. 지난 1년여간의 라디오 책갈피의 시간들, 무엇보다도 책갈피 청취자분들이 함께 하셔서 더 반갑고 더 즐겁고 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도 2월이 지나고 3월을 향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시간 참 빠르다가 아닌가 싶어요. 역시 시간 참 빠르게 올해가 되었나 싶더니 1월이 지나고 2월도 거의 지나고 있고요.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2025년 올해의 이야기도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노래 듣고 할게요. 아일리시 부릅니다. 체리시. You know what? Not even God can stop me. I like you. I'm a diamond. 너무 소중한 내 맘은 너를 볼 때 빛나. I can't stop myself. Am I selfish? 눈치 없는 네 맘 대신 지금 이 설렘이 훨씬 더 내겐 소중해. Boy, I cherish my love. Cherish my love. All my crush, that's all my wish. 미친 나는 이 설렘은 못 참지. 협조해줘, you got it. Cherish my love. 어차피 넌 내게 보면 날 말릴 순 없을걸. 하느님도 두 손 두 발 들었지. 좋아해, cause I want it. 너란 나인, make me higher. 널 웃기면 웃을까 어떨까. 이상하게 불가상성만으로 나눠. Cherish my love. If you love me, you're not 궁금해. 너의 맘 보면은 상처만 난 my way. 네 맘은 두 번째 가고 가 첫 번째. 절대 끝까지 지켜 내 감정. Oh yeah. Cherish my love. Cherish my love. All my clothes, that's all my wish. 미친 나를 있어 날 못 참지. 협조해줘, you gotta. Cherish my love. 어차피 넌 내게 보면 날 말릴 순 없을걸. 하느님도 두 손 두 발 들었지. Do I cause I wanna. Cherish 이 설렘 넌 cherry on top. Cherish 내 욕심이 원해 you mine. 알쏭 계속 너의 표정에 괜히 불타올라. 무조건 직진할래. Boy, I cherish my love. Cherish my love. All my crush, that's all my wish. 미친 나는 이
거야.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지난 1년간의 1주년의 방송 내용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사연을 소개 못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 함께 꼭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 모퉁이에서 오래된 필름을 찾고 사진을 현상 인화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죠. 오래전 사진을 잊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보게 된 사진에서 그 기간만큼 멈춰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터면 만일 오래전 필름과 사진을 휴지통에 버렸다면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렸을 소중한 기억과 지난 시간의 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카페에 가득한 커피향과 서랍 속의 비누향, 느린 우체통에 붙인 편지 등에 대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일상과 기억을 담고 있는 물건들이나 상황이 저마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마치 멈춰있던 지난 시간의 일부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물건이나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책갈피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 마지막 곡으로 마룬5의 슈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연히 서랍 속에서 발견한 오래된 필름 속에서 예전의 기억과 나를 만난 것처럼요. 오늘의 책갈피 방송이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여러분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상을 담을 수 있는 필름이었으면, 그런 그윽한 커피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였습니다. Sugar sweet, don't let nobody touch it unless that somebody's me. I gotta be